사실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어떤 호텔들이요, 시위하는 근처에 있던 호텔들이 시위대에게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하지 않았다고, 와이파이를 무료로 빌려주지 않았다고 별점, 좌표 찍기, 악플, 테러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 자영업자들이든 사업체든 그 별점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보면 들먹이면서 협박하는 행태는 전 굉장히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시위하는 행위가 시위에도 분명히 반대 집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호텔이나 어떤 사업체 입장에서는 한쪽 편을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대 생각을 하는 나머지를 전부 다 잠재적인 고개에서 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별점 테러를 하고 그렇게 타격을 주는 거는 21세기판 홍위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홍위병이다. 홍위병. 네, 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홍위병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네네네네. 근데 이 호텔이란 곳이 기본적으로 호텔의 사유물들은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호텔 이용객들에게만 제공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당연하죠. 그 이상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권의식? 네. 어떤 특권의식일까요? 우리가 지금 나라를 구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줘라,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걸까요? 자기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시민들이고 이 시위에 정말 정당성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왜 그 호텔은 같이 이렇게 협조하지 않느냐. 어. 근데 그거는 뭐 저는 어떤 시위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게 뭐 확정 판결이 난 후라고 해도 호텔 예. 입장에서는 호텔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어떤 선택을 할 수는 없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예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는요, 네, 배우 이병헌 씨, 예능인 유재석 씨 등등도 타깃이 잡혔어요. 어떻게 네, 잡혔냐면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미스터 선샤인에서 출연했던 이병헌 씨나 예능인 유재석 씨, 국민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유재석 씨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나서서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에게, 인지도 높은 다른 연예인들에게 소신 발언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현상들. 아까랑 똑같은 흐름이죠. 온라인 홍위병이다. 그런 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거에 대해서 말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음. 심지어 정치인이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예. 근데 누군가의 자유를 자꾸 제한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바타처럼 행동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자유의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잘못된 흐름이다. 특히 연예계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항상 우리가 연예계에서 뭐 블랙리스트니 뭐니 이 정치적으로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 말이 언급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멈출 수 있으려면 애초에 어떤 지금과 같은 흐름이 좀 끊길 필요가 있다. 저는 그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지금이? 네네.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네. 저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섰지만 속으로는, 그러니까 일부 그 테러를 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테러를 가하는 사람들은 겉으론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속으론 그 누구보다 독재와 검열을 좋아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전체주의죠. 독재가 맞고 검열이 맞죠. 음. 누구보다 그 검열과 독재가 잘못됐다면서 자기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로 독재와 검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저는 이 방송을 좀 아마 다른 곳에서도 모니터링 많이 하고 있을 거라 보는데, 네. 이렇게 지금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논란을 일으킬 사람들에 대해서 좀 네. 강력하게 좀 한마디 따끔하게 정신 차리라고 코멘트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 당신에게 자유가 있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음. 생각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들이 지금 비판하는 포인트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본인들이 정당한 비판이라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는 그 본인들이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 같은 모습을 보이거나 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것만 유일한 정의라고 이렇게 잣대를 들이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성숙한 시민이 되는 그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 코멘트까지 간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오늘 인터뷰 바쁘신 와중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사빈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인터뷰를 나눠보았고요. 바로 브리핑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잠시만요. 그 전에 우선 저희 펜앤마켓 홍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펜앤마켓 할 건 해야 되니까요. 구글, 포털 사이트 구글에 펜앤마켓 검색하신 다음에 지금 김장철이잖아요. 가격은 최저가에
고퀄리티의 품질들 정말 다양한 상품들 모아 놓아서 판매 중에 있으니까요. 구글에 펜앤마켓 한 번씩 검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브리핑 보시면요. 제가 기사를 썼어요. 뭐라 썼냐? 차은우와 임영웅을 향한 이 시국 악플. 오히려 2차 계엄령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일부 네티즌이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지금이 공산국가냐라면서요. 자, 보세요. 이 사진은요. 차은우 씨 인스타그램에 SNS에 악플이 너무 달리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악플러들의 일침을 가하는 댓글들을 단 겁니다. 계엄령은 해제됐는데 왜 공산국가가 되어가는 거냐? 국민이란 사람들이 연예인 활동을 검열하고 있다. 내가 이래서 땡땡들을 싫어한다. 하여간 남한테 강요, 겁나하고 호들갑 떤다. 지금이 뭐냐? 공산당이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들이 쭉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연예인이 정치인은 아닙니다.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학교를 가면은 전공이 있습니다. 전공 과목, 비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뭐 정치 외교학과, 역사학과 뭐 이런 데 나왔으면은 정치 관련된 내용들을 뼈저리게 깊숙이 알 수밖에 없죠.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연예인들은요. 예체능입니다. 예능, 뭐 노래, 체육, 그리고 뭐 탤런트적인 소질이 있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연예인들인데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혹은 코미디를 하거나 이런 분야들이 전문 분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연예인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임영웅 씨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이 아니니까 표현을 최대한 안 하거나 가급적 삼가거나 그런 게 당연한 겁니다.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섣불리 말을 했다가 나중에 비판받으면은 어떤 비판이 오겠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하더니 욕을 먹는구나, 이렇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아까 채팅창에서 어떤 분들이 황교익 씨에 대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황교익 씨가 맛 칼럼니스트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음식과 맛에 대한 요리에 대한 그런 뭐 전문 분야,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 오케이. 그 외에 정치적인 사안들은 전문 분야가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을 하다가 비판을 받느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임영웅 씨가 DM을 진짜로 했다면,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연예인이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나요? 뭐 정우성처럼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부 때처럼 박근혜 나와 뭐 이런 말이라도 해야 속이 좀 후련하신가요?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시국, 저는 이거 확대 좀 해주세요. 이 시국, 소위 말하는 이 정치병자들은 이 시국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시국이 이런데 이 시국에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시국이 어떤데요? 뭐 유명하죠. 이태원 사고 때도 그랬고요.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천안함 사고 때도 그랬고, 아니 천안 사고 때가 아니라 그 광우병 때 사드 전자파 괴담 뭐 이런 거 등등,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이들은 이 시국에 지금 시국이 어떤데 이러면서 말을 했죠. 근데 그렇다면 이 시국에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혹은 소신 발언해라 이렇게 이어진다면요. 그러면은 지금 시국에 모든 축제는 취소되어야 하고 모든 국민은 여행을 가지 말아야 하고 생일인 사람들은 생일 파티조차 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산국가이고 이것이야말로 계엄령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열과 독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길 바라고 거리에 안 나오면은 뭐 친일 반일 매국노다. 시국이 이런데 거리에 안 나오고 뭐 여행 가고 축제하고 일상 사진 올리고 뭐 파티 사진 올리고 모델 사진 올리고 이러고 있느냐? 이거는요 오히려 본인들이 지금 또 다른 검열과 계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들 차려야 돼요. 지금 시작에 불과해요. 배우 차은우 씨와 임영웅 씨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피해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병헌 씨, 유재석 씨 시국에 대한 소신 발언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비겁한 행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확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요. 굉장히 좀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들은 결국 유명인 누군가 한 명 나서주면 원하는 거예요. 유명인 누가 한 명 나서줘서 총대를 메고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해줄게 이런 겁니다. 근데 잘못됐죠. 왜 총대를 강조합니까? 왜 총대를 매게 합니까? 연예인들이 뭔가요?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사용하고 버리고 쓰면 삼키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런 존재가 연예인들인가요? 아니죠. 연예인들을 왜 총대바지로 총알바지로 쓰려고 합니까? 본인들이 전면에 나서세요. 본인들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본인들이 총대 매시면 됩니다. 왜 연예인들 보고 나서라고 합니까?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보시죠 뒤에. 예, 그렇죠. 순신님, 뭐 지금 시국이 이러면은 일도 가지 말아야지. 일도 가지 말고 다 놀아라. 예, 그쵸. 맞습니다. 시국이 정말 엄중한 시기라면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 서성훈님은 저에 대해 말을 하는 건가요? 본인도 계엄령 나쁜 거 아신데 왜 계엄령 옹호하냐? 저는 계엄령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계엄령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저것이야말로 가짜 뉴스죠. 저는 계엄령을 옹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쓴 기사와 방송을 제가 진행한 방송을 보시면은 제가 계엄령에 대해서 옹호한 적이 없다는 사실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일부 네티즌들의 자성과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사태는 뭐 비판과 폭력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일부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행위가 만들어낸 또 다른 비극입니다. 연예인들이 시국을 논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시국이 혼란스럽다면은 여기 써있죠. 제가 쓴 기사예요 이게. 진정으로 규탄받아야 할 대상은 현 상황을 초래한 사람들입니다. 현 상황을 초래한 사람들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 화살을 그 사격장을 사격 표적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까? 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이들은 또 다른 명분으로 또 다른 사안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열하고 규제하고 강요하고 독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민주주의와 독재 검열을 그 누구보다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혼란과는 상관없는 개인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행위, 우리가 정말로 극복해야 할 사회적 병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렇게 기사를 쓰니까 이렇게 막 비판 댓글이 달렸어요. 계엄이란 단어를 막 갖다 쓰네. 계엄이 우스워? 저는요, 계엄령이 터진 당일에 국회에 바로 달려가서요, 라이브로 기사를 실시간으로 작성을 했고, 예, 그랬습니다. 그 새벽에 바로 실시간으로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제 기사 댓글 중에 악플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은 확대 좀 해주세요. 계엄이라는 말의 무게 웃기고 있다. 너네들도 지금 여기서 댓글을 쓰고 있지 않느냐? 계엄 시국인데 웬 댓글이냐? 아무도 일상을 살면 안 되는데, 그치? 그렇죠. 아까 저희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많이 써주신 게 있죠. 이 시국에 정말 시국이 엄정하다면은, 소나무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시국이 정말 엄정하다고 생각하면은 말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근데 화장실 하니까 생각난 건데, 잠시 이거 화면 떼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텔, 시위하는 인근에 있었던 호텔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하라면서 별점 테러를 가하고 좌표 찍어서 악플 달고, 그것도 모자라서 와이파이 내놔! 와이파이 내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어요. 예. 이미 했어요. 그런 행동들을. 그 호텔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들, 호텔은요, 돈을 내고 이용해야 돼요. 호텔의 모든 사유물은요, 모든 이용시설들은요, 돈을 내고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호텔에 가서 무료로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화장실, 와이파이 무료로 이용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원들이 호텔에 다 우르르 온다면은 호텔을 기존에 이용하고 있었던 투숙객들은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겪을까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호텔에 우리나라 국민들만 있습니까?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호텔을 이용하는 투숙객들에게 방해하는, 불편을 끼치는 민폐 행동이고요. 호텔을 이용하는 투숙객들뿐만 아니라 호텔 모든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어떤 피해요? 별점 테러, 악플, 좌표 찍어서 욕하고, 이게 그냥 지금 보면요, 현상을 보면요, 그냥 마녀 사냥이에요. 마녀 사냥. 중세시대 마녀 사냥입니다. 누구 한 명 십자가에 걸어놓고 불화살을 막 쏘는 겁니다. 돌멩이를 던지고 불화살을 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생기니까. 또 다른 분노를 쏟아낼 또 다른 대상이 생기니까 한 명 한 명씩 데려와서, 임영웅 씨 데려와서 십자가에 매달았다가, 차은우 씨 데려와서 십자가에 매달았다가, 시위대 근처에 있었던 호텔들 데려와서 십자가에 매달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언론들 몇 없습니다. 저희 펜앤마이크를 포함해서 몇 없습니다. 정말. 왜 안 쓸까요?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SNS,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차고 넘칩니다. 조회수 막 50만, 60만, 100만 넘고 막 이래요. 평소에 온라인 커뮤니티 보면서 기사 많이 쓰시던 기자들, 왜 이런 내용들은 기사화 안 합니까? 예? 언론인으로서의 정말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려면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저처럼요. 저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 씁니다. 기사. 심지어 저는 어제 AGF 2024 행사도 갔다 왔어요. 사전에 프레스 등록을 해놔가지고, 프레스 등록 해놨으니까 어제 바로 AGF 2024 행사 가서 현장 취재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언론인들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까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도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요. 확대 좀 해주세요. 차은우 배우님이 사진을 올리던 무슨 상관이냐?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사진 올렸다고 죽창 들고 달려든다. 정말 핵심을 관통하는, 핵심만 찌르는 그런 댓글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핵심만 짚었어요. 일상 사진을 올리던 뭐 다른 사진을 올리던 무슨 상관입니까? 차은우 씨가 어디 정치인입니까? 어디 정당의 정치인이에요? 그냥 본인의 일상 사진을 올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사진 올렸다고 죽창을 들고 달려든다. 그래서 죽창가, 예전에 죽창가와 노제팬 때가 생각난다고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노제팬 때 얼마나 광기였는지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려고 다 가져왔어요. 자, 보이시죠? 보이콧 재팬,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보시죠.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뭐 반일 관련해서는 항상 나오는 코멘트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예?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노제팬 당시에 정말 많이 쓰였던 그런 코멘트들입니다. 또 한 가지 보시면, 심지어 위선자 일본 차량 주차 금지라면서 주차까지 통제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공산국가 아니에요? 이게 독재 검열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주차 구역에 주차 금지까지 합니까? 일본 차량 주차 금지요?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던 일본식 식당들, 일본식 이자카야, 뭐 노제팬 하면서 이들이 가게를 차린 겁니까? 아니죠. 기존부터 우리나라에는 이미 일본식 식당, 일본풍 술집, 이자카야 등등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누구한테? 청년들한테. 청년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아서 자영업자들이 일본식 식당, 일본풍 술집, 레스토랑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노제팬 상황이 이 자영업자들이 잘못한 겁니까?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이 식당이, 술집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이들이 피해를 받아야 됐죠, 그때?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모자란가? 생각이 짧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제가 이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막 나오던, 제가 그때 광고대행사 다니던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당시 노제팬을 보면서 정말 좀 어디가 부족하신가? 저러면은 결국 피해는 같은 자국민인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디가 좀 모자란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게 게임이 뭐냐면요, 동물의 숲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은 닌텐도 일본 게임입니다. 일본 게임이에요. 일본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일본 게임 안에서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노제팬, 보이콧 재팬. 굉장히 웃기지 않나요? 저는 노제팬 당시를 보여주는, 노제팬의 모순을 정확하게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을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본 게임을 하면서 노제팬? 일본 게임을 사서 플레이를 하면서 노제팬?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나요? 자, 그리고 당시에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올렸었죠? 유니클로 단속반입니다. 예, 유니클로 단속반이요? 똑같아요. 지금 국내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요, 점장들은요, 다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에요. 한국인들이 이전부터 유니클로를 운영했던 겁니다. 노제팬 터져서 와 노제팬이다, 한국을 점령하자, 일본 식당 운영하자, 일본 매장 운영하자 해서 유니클로를 차린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노제팬 터지기 전부터 유니클로는 유명한 브랜드였으니까 운영을 한 건데 갑자기 노제팬 때 타깃이 된 거예요. 공공의 적이 되고 반일 매국노가, 친일 매국노가 된 거예요. 멀쩡한 한국인들이 말이죠. 멀쩡하고 정말 가엾은 한국인 소상공인들이 말이죠. 유니클로 단속반입니다.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웠을까요? 예? 본인 스스로 유니클로 단속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 지점 유니클로입니다. 계산대에 2명 정도 있고요. 매장 안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2-3명 정도 있네요. 이상입니다. 뭐가 이상이죠? 뭐 브리핑 하나요? 무슨 임무, 특명을 받았나요? 예?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나요? 순찰 중 이상무 라는 코멘트까지 있었죠. 당시 2019년입니다. 뭘 순찰하죠? 그리고 이상무요? 그러면은 유니클로에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상 징후 발견, 지원 요청 바람, 뭐 이런 글이라도 썼을 건가요? 저는 굉장히 당시에 너무나 웃겼어요. 지금 이게 당시 2019년이니까 지금 이게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맞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2차원적이지? 왜 이렇게 이분법적이지? 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을 할까? 결국 저 사람들 다 한국인들인데,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건데, 한국인들이 운영하면서 피해를 지금 고스란히 입는 건 한국인들인데
왜 저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댓글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배우 차은우 씨의 인스타그램 댓글들 상황입니다. 댓글창 상황입니다. 차은우 씨가 자신의 일상 사진을 SNS에 올리자마자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렇게 생각이 없습니까? 시국이 이런데 눈치 챙겨요. 지금 유튜브 계속 틀어놓고 마음 졸이는데 이 시국, 이 눈치. 사진 올릴 상황인가? 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지금 2019년에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연예인들의 사생활 일거수일투족을 검열하고 이렇게 규제하고 조아매려는 이러한 행태들, 이게 2024년의 지성인으로서의 모습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연? 자, 임영웅 씨도 그렇고,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소위 말하는 극우라고 프레임해서 말하는 이 논리들, 오늘 방송에서 제가 단 한순간이라도 극우라는 프레임 안에 갇힐 만한 그런 발언들을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 방송의 내용들은요, 지극히 객관적으로 봐도 정상적인 발언들만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발언들, 비정상을 비판하는 내용들, 비정상을 비판하는, 지적하는 그런 발언들, 코멘트들만 나왔지, 소위 말하는 어느 일부 세력들이 프레임을 짜는 극우 틀 안에 갇히는 그런 발언들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발언들마저 본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불편하시다면은 긁히신 거예요. 스크래치 나신 겁니다. 긁히신 거고, 본인들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다, 당당하지 못하고 본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조금은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긁히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은 저는 그래도 그분들 괜찮다 생각해요. 왜? 본인들이 부끄럽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방송을 보고도 뭐가 불편한지, 뭐가 긁히는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이란 게, 양심이란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네, 아이고 사진을 다 썼네요. 자, 임영웅 씨의 이 발언, 저 댓글, 이거 말 안 했구나. 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찍인가요? 오늘 보니까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누구였죠? 잠시만요. 예, 이게 박구용 전남대 교수이자 민주당 교육 잠시만요. 박구용, 네, 8일 방송된, 지난 8일 팟캐스트 매불쇼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박구용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30 남성들 집회 많이 가라. 젊은 여자들 많다. 아니, 또 갈라치기 합니까? 또 성별 갈라치기, 연령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왜 이렇게 2030 남성들을 미워해요? 혐오합니까? 툭하면, 예? 유시민 씨도 fem코하는 2030 남성들에 대해서 비하적인 발언, 2030 청년들에 대한 비하 발언 쏟아내더니,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서도 민주당 사람들 그런 발언 많았죠. 예? 대체 2030 남성들이 뭘 잘못했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한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지난 선거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했던 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지했던 게,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했던 게 그렇게 안 꼽습니까? 왜 툭하면 2030 남성들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비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툭하면 갈라치기하고, 툭하면 성별 갈라치기, 직업 갈라치기,
젠더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또 했어요. 어제도 또 이 박구용 씨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2030 남성들 집회 많이 가라. 아 이미 갈 사람들 다 가요. 예? 이미 갈 사람들 다 간다고요. 알아서 가요. 본인들이 뭔데 가라 말아요. 예? 이것마저 강요하나요? 본인들이 뭐 그럴 자격이나 권한이 있습니까? 그냥 본인들 일이나 하세요. 교수면 그냥 학생들이나 가르쳐요. 예? 박구용 씨. 뭐 젊은 여자 많다고요? 아니. 시위를 여자 보러 갑니까? 또 웃긴 게 이런 글도 있더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40대 남자들 있잖아요. 40대 남성분들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글을 썼더라고요. 뭐라 썼냐면요. 오늘 시위를 갔다 왔는데 거리에 있던 처자들 2명을 태웠는데 엄청 이쁘더라고요. 앞으로 자주 태우고 저녁까지 사줄 계획입니다. 시위를 가는 목적이 뭡니까? 예? 어떤 시위든 간에 시위를 가르는 목적이 여자 차에 태우려고 합니까? 여자 밥 먹이려고 합니까? 여자랑 밥 같이 먹으려고 합니까? 여자 만나러 갑니까?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진짜. 예? 아니 뭐 젊은 여자 많다고 2030 남성들 집회 많이 가라고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예? 민주당이라는 정당, 민주당 정치인들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괜히 청년들이 비판한 줄 알아요? 예? 괜히 2030 청년들이 민주당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고 괜히 그런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진짜. 네 만양님 5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픈 거는 정말 많이 나아졌고요. 근데 아직도 말을 좀 오래 하면은 목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좀 건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병원 가니까 목에 있었던 그런 뭐랄까요 그런 염증 뭐 그런 거는 많이 거의 없어졌 다 사라졌는데 말을 많이 하면은 좀 건조해서 그런지 제가 물을 좀 마셔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많이 상태가 정말 괜찮아졌고요. 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양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제가 정리를 안 해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에서 제가 진행한 이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지로 까내리려고 일부 사람들이 아무리 억지로 까내리려고 구급 프레임을 짜서 어떻게든 건덕지 하나 잡아서 까내리려고 해도 그러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런 발언들이 없었으니까. 오늘 방송은 뭐였습니까? 비정상적인 행동들, 비정상적인 사람들, 비정상적인 목소리들을 규탄하고 지적하고 바로잡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아주 건전하고 정상적이고 굉장히 교훈을 얻어갈 수도 있는 그런 방송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가 진행하는 중립 MG, 지금 코너가 중립 MG입니다. 오늘 방송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던 강사빈 전 국민의힘 상동 부대변인도 그렇고 다 20대 청년들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중립 MG는 매주 월, 화, 수 오후 3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 화, 수 오후 3시에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청년들의 시각으로 제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오직 청년들만 나옵니다. 2030 청년들만 나오니까 청년들의 시각으로 이슈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속이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논평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리고 끝으로 한 번 더 펜앤마켓 오직 구글에서만 검색을 해야 됩니다. 포털 사이트 구글에서 펜앤마켓 검색하시면요 최저가에 정말 다양한 고퀄리티의 상품들 또 요즘 김장철이니까 저희 뭐 고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캐리어도 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상품도 있으니까 펜앤마켓 한 번씩 검색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펜앤마켓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